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전문 프로 운동선수들의 어떤 이적 시장, 스톱리그에 비해서 파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가고. 근데 지역의 어떤 지금 청년 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1966년에 252만이었다가 지금 올해 3월 말 현재 177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75만 정도가 그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맞습니다. 75만이면 네. 전주, 완주 인구 합친 딱 그 정도 인구가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것은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인구의 자연 감소 부분도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뼈아픈 것이 청년 인구의 유출이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통계를 보니까 청년 인구 비율이 22.9%. 그래서 청년이 뭐 밖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쓸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만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지역의 큰 고민으로 안고 있는데 아까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좋은 어떤 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김관영 지사님도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측면도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미스매칭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대기업에 가는 것만큼의 연봉을 주는 회사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 회사들은 인력을 못 구해서 상당 부분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에서 그 발전기금 기부하러 왔는데 우리는 신입생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신입생에 관련된 측면을 물어봤더니 그 고졸자가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졸자를 좀 보내달라. 전문대학 졸업생이 있냐? 전문대학 졸업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대학 졸업생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 5명씩 보내주고 취업을 10명을 데려갔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다 보면은 실제로 일자리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하고가 서로 몰라서 서울 올라가서 방세 내고 살다 보면은 못 견디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서서 해줘야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이렇게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4학년 2학기에 그 일자리에 관련된 인사부장이나 CEO를 초빙을 해다가 뭐 2학점이 2학점인데 그 학점을 다 주면 30시간, 되게 15주 하니까 30시간 수업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힘든 대목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투입이 돼서 중간에 하고 그 한 2시간이고 4시간이고 6시간 한 2주 내지 3주 정도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면은 기업에 있어서는 뽑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 3주 동안 관찰을 할 수 있었고 또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은 그 가르치는 분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알아가지고 정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관계가 맺어진다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리크루팅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정현철 매니저가 더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전라북도는 더 이상 그 우물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개천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전주만 해도 사실은 지금 뭐 서울이나 사실 거의 문화나 모든 면에서 사실 이게 뒤떨어지지 않고 전북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스카이 말고는 제가 그 원대 총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스카이 말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좋은 교육도 하고 좋은 우수한 교수님도 계시고 사실 그 캠퍼스 환경이나 이렇게 사실 그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전북대 나오고도 사실 우리가 너무 좋은 학생을 길러서 지금 또 좋은 데로 나간다 이런 뭐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늘 옛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대기업 유치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과도 이루어져서 굉장히 도민한 사람도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계속 그렇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이 중소기업의 그 작업 환경, 일하는 환경을 굉장히 좀 개선해 줘야 된다. 제가 보기엔 도가 이제 해야 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소기업의 그 일하는 환경이나 어떤 문화나 이것이 사실 대기업 못지않게 좋게 만들어 줘야 내가 대접받고 뭐 사실 아까 워라밸 말씀도 하셨는데 좀 그런 면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면은 사실은 굳이 서울의 어려운데 뭐 주거비나 모든 게 물가도 비싼 거기에 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 충분히 남을 수 있고 거꾸로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김태형 대표도 경남 김해에서 오셨지만 그렇게 오지 않을까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숙 대표님, 귀농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정현철 매니저 같은 분이 함께 일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네. 또 믹스 매칭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나와요. 네. 그런데 보면 전라북도는 어찌 보면 농생명, 농식품, 그러니까 그렇죠. 농업 인구가 기반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물론 IT 회사나 물론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말 그대로 그냥 머리만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도 가겠지만 사실은 이 농업 분야에서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이거를 IT하고 접목을 해야 되고, 뭐 스마트팜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고객들도 모집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또 가공도 해야 하고, 또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학에서 과연 지역에 맞는 많은 그 기업들의 그 필요한 재원들이 그런 과가 있는지 어찌 보면 그 농수산대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 교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2학년 때 실습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면 모셔야 해요. 이 친구들이 나와서 정말 뭔가를 배워서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이들 눈치를 보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사실은 좀 어렵게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가 좀 이렇게 편하게 이제 뭐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농수산대학교에서 그 실질적으로 6차 산업을 한 농가에 맞는 과들이 제대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농업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치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총장님 뵀을 때도 그걸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들이 좀 더 그 연관된 과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바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식들한테 권유를 하죠.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계농들을 많이 육성을 해요. 그리고 또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광에 더 그 치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광 인구에서 관계 인구, 그다음엔 정착, 정주 인구 이렇게 가려고 가닥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고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그 6차 산업을 하는 농가에서 보면 저희 가족끼리 하기엔 너무 버겁고 그러면 이 산업을 육성하려면 많은 재원들이 와야 하는데 이걸 외부에서 올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그런 과들을 만들어준다면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과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죠. 사실 맞춤형으로 만들어도 좋겠는데 사실 이제 우리 박성태 총장님도 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전북대학교도 이제는 과를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뭐 옛날에는 굉장히 세분화돼서 뭐 공대가 지금 25개가 과가 있는데 그걸 뭐 대여섯 개로 크게 통합을 해서 이제는 사실은 뭐 융합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뭐 사실 미국의 대학이 그러면 맞춤형 교육을 하느냐 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뭐 기초라 어쨌든 뭐 수학, 물리, 화학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과목을 충실히 하고 내가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곳이 대학이지 뭐 어떤
거에 맞는 그런 과를 저희가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굉장히 큰 그 기계, 항공, 뭐 산업 이런 것을 크게 묶어서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크게 묶어서 융합 교육을 잘 시키다 보면은 로봇 하는 회사는 로봇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공지능 하는 회사에 뭐 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하는 데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데 지금 저 대학은 이제 그런 좀 걱정이나 아니면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딱 맞는 맞춤형의 교육을 시켜주기도 해야 되지만 또 사실은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를 기르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고 사실은 자기 회사에 뭐 어떤 회사가 그런 역량 있는 그 인재를 모셔다가 한 1, 2년 자기에게 맞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훨씬 더 큰 인물로 아니면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인재로 키울 수가 있는데 당장에 와서 1년 그냥 바로 와서 쓸 수 있는 인재를 지금 너무 급하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됩니다. 뭐 회사라는 게 뭐 스티브 잡스 한 명이 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듯이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사실 회사에 그 큰 매출도 일으키고 대박이 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먼 그 미래를 보거나 좀 그 긴 호흡을 가지면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좀 안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 의제 발표한 우리 정윤철 매니저님이 5분의 말씀 들으셨는데 정작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제 어저께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에서 취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1순위가 바로 임금 수준,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회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였고요. 이 호남권이나 이렇게 저희 지역 질문을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약간 특이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제 뭐냐면은 지인하고 가족이 있으니까. 네, 그게 1순위였습니다. 한 27% 정도. 그다음 2순위는 뭐였냐면요. 2순위는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환경,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부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50%가 넘어요.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남아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도전 정신이 있어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냥 가족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두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즘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저희 이제 팀원이 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스타벅스가 됐던지 커피를 들고 옵니다. 혹시 그 회사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나요? 엄청 1시간 내요. 예, 1시간 있나요? 예,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예, 월급이 뭐 200만 원을 받더라도요 아침에 스타벅스를 들고 오든지 아니 점심시간에 근처에 카페를 가야 됩니다.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먹더라도 그런 게 오히려 가치라든지 가심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거는 기업도 기업이지만 그 지역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환경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같이 좀 성장해 마냐니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네,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음 의제를 듣기 전에 저도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중소기업 또 전북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의 대표님들 2분씩을 만나고 방송이 끝나면 또 1시간 반, 오히려 방송 분량은 28분인데 티타임을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안이 없느냐? 있어요. 조금만 더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노력.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행정은 행정대로 또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근데 이게 각자 도생하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괜찮은 기업이 있어. 그리고 지역에 입사해도 다들 축하해. 라고 하는 이 문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남을 것 같아요.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남는 그 퍼센티지의 이유를 1, 2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지인 그리고 뭐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그 역할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나 힘을 어떻게 합쳐야 될 것이냐. 아마 이런 점으로 이제 귀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전북대 양호범 총장님 간단하게 이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뭐 대학이 뭐 잘 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이 돼야 되고요.
제가 뭐 취임한 지 2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은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학생이 굉장히 소중하고 자기 자식처럼 정말 그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런 동고동락하는 그런 그 대학 교수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게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광수 수석님. 이게 뭐 교육, 뭐 산업체, 그다음 행정, 뭐 여러 주체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각각의 자기 역할만 그냥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은 아까 총 의장님이 그 융합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은 관이 뭐 주도가 된다기보다도 좀 관이 역할을 해서 일단 산학 협력 관과 산학관이 같이 협력하는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김관영 민선 8기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가 도에 지금 교육 소통 협력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 안에 3개 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못 해왔던 이런 역할들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라이스 산업도 뭐 말씀하시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력 체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구축해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일자리 미스매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요구하는 어떤 전문 인력, 특정한 특화된 인력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없다. 뽑을 사람이 없다. 근데 이제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너무 뭐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너무 엉망이고 이래서 지역에 취업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전문 분야의 특정 분야의 어떤 인력, 기술 인력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기업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도 실제 기업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력해서 그렇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진짜 진지하게 좀 예. 고민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창 베리팜의 박지수 대표님은요. 저희가 그 R&D 사업 같은 국가과제를 하면 산학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지만 그 친구들 맞는 과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더 많이 끌고 가야 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전과 이론의 차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자꾸 이제 대학에 자꾸 뭘 요구한다기보다는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저희가 그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있고요. 그 본회에서 올해 이제 미래 인재 육성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상이나 또 이제 여대에 친구들한테 많은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그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학에서도 이런 그 지역에서 성공한 농업으로 성공한 업체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도 있겠지만 작지만 강한 기업들을 좀 많이 좀 보여줘서 그 친구들한테 좀 동기도 주고 또 거기에 맞는 그런 좀 이렇게 비슷한 그 융합을 할 수 있는 학과들 자꾸 생겨난다면 외부에서도 더 많이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을 와서 이제 학교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박승대 총장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지산학연이라고 그래서 지자체, 산업체, 학교, 연구소, 그 지산학연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주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RIS 사업이나 라이스 사업 등과 같은 측면에 있어서 특히 라이스 사업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행재정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에서도 이제 이 그로컬 사업을 요즘 진행 중인데 대개 이제 그 학과가 없는 형태를 그 학과 간의 벽을 허물고 규제를 완화한 측면의 것으로서 실제로 마이크로 디그리나 이런 과거에는 이제 복수 전공이나 그 부전공 등을 해서 상당 부분 그 학점 따르는 양이 상당히 많아서 학생들이 기피했는데 조금 줄여서 15학점이나 9학점만 따더라도 그 학위에 관련해서 자기가
자기 주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측면의 과목을 쭉 그 학점을 이수하면 자기가 학위명을 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그러한 측면까지도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지금 재학생이 들어오면은 그에 따라서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그런 것을 따와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체를 지도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 얻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많이 지금 학생 생활연구소나 아니면은 그 교과 과정을 통해서 다른 교과 과정을 통해서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대학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측면은 다 들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오늘 저녁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걸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은 경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놀이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질문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무려 거의 한 10년 동안은 침묵이 미덕으로 질문을 안 하는 사회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회를 나가면은 너 왜 이렇게 질문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해서는 너 성공 못해. 진짜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단계적 목표가 있습니다. 아까 하멘커님이라든지 총장님들께서 군수님 뭐 이런 도지사님께서 저희 회사에 왜 관심을 보이냐면은 기대치가 낮아요. 낮아요? 낮아요, 저희한테. 왜냐하면은 이 정도 연차가 되면은 이 정도 했으면 잘하는 거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나텍같이 큰 회사는 매출이 1,000억이 나와도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뭐. 근데 저희가 작은 회사가 갑자기 다음에 100억을 하면 야 너무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기대치가 낮은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해에 맞는 그 미션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도. 그래서 그 미션이 이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군수님, 도지사님한테 약속을 드리죠. 그러니까 군수님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님한테도 전라북도의 미래 10개의 예비군 유니콘을 채우겠다. 근데 예비군 유니콘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기업 가치 1,000억이 넘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이면 1,0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기업 가치가.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저는 거꾸로 질문하거든요. 우리가 1,000억이 되려고 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만약에 1,000억이 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저는 계속 질문하거든요. 질문하는 놀이터 안에 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저희 애들한테 저는 합니다. 야,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근데 저희 애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지금의 대학생들이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분 총장님 말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학과를 허물고 저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교수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혜는 이미 유튜브에 너무 많아요. 지식기. 근데 그네들이 협력해서 어우러져 가지고 누구는 일을 참 못하고 누구는 일을 잘하는데 왜 쟤는 일을 안 하지? 왜 쟤는 일을 열심히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질문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작은 팀이라도. 그래서 자기의 전공은 수능에 맞춰서 들어오긴 했지만 나갈 때는 자기의 적성을 따라 졸업하고 자기가 질문하는 놀이터 안에서 나 이런 놀이터 그네가 참 재밌었어, 나 미끄럼틀이 재밌었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손잡고 들어왔지만 걸어갈 때는 자기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는 놀이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전공 별로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에서 배워봤자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특정적인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인성이고 리더십이 중요하고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3가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걔네 지식이 얼마나 깊지? 어차피 가르쳐줘봐도 3개월이면 다 배울 거, 사회 나오면. 그 4년을 왜 나눠서 배우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도 쉬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스매칭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깨우쳐주고 싶은 그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까 총장님께서 그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지식은 멀티야. 그냥 전자, 전기, 뭐 수학, 화학이 아니야. 그냥 아트. 우리는 예술, 종합 예술이 필요한 거지 이 한 분야만 잘한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재와 기업이 생각하는 인재는 다르다. 이것부터 좀 알아야 되겠고 오히려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기업도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발판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길을 걸어온 게 어떻게 보면 정현철 매니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 얘기가 아니라 야 지방대학을 나와서 입사를 잘했는데 3년 차 만에 팀장이 됐어. 그냥 이게 정현철이 누군지를 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고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감하십니까? 예, 총장님도 그렇고 이제 수석님도 대표님들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여건과 환경들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들이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에 남아 있으면은 나고자라는 좀 인식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난놈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금방 말씀해 주신 환경들만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조금만 생각의 전환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믿어주고 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희망이 오늘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방 방송 아나운서가 제가 지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 지방 방송 함준호 지나간다. 글쎄 그 맞는 얘기인데 왜 굳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수신료 2,500원 내는데 왜 굳이 지방에 수식어를 왜 붙일까? 지역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이어도 굳이 지역 지방을 얘기할 수 없어. 서울도 지방이고 지역입니다. 경기도도 지방이고 지역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의 수준을 우리 스스로 폄하하는 건 아닐까?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게 하려면 서로가 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양홍국 총장님. 저는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뭐 챗 GPT도 나오고 뭐 AI도 나와서 사실 대학 해봤자 얼마나 배우겠느냐 이런 것을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진짜 뭐 좋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는 사실 이제 대학이 더 충실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기본 뭐 수학, 물리, 화학, 뭐 과학 다 잘하고 그 다음에 배울 거 다 공부하고 와서 플러스 토론해가지고 다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더 인재를 길러달라는 거지. 대학을 다닐 필요 없다. 뭐 내 챗 GPT로 다 배울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저는 그래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뭐 사실 지금 뭐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은 제일 살고 싶은 도시 어디? 교육 도시에 살고 싶은 거죠. 서울이 왜 가느냐? 사실은 교육 환경이 좋고 좋은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자리도 저기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다시 정말 교육을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하지만 어떻든 정말 좋은 학생들을 기르려면 이미 정말 기본에 충실한 학생 플러스 이제는 어떤 문제를 주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더 고차원의 인재를 길러달라는 그 회사들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전북대학교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선제적으로 저기 오늘 배울 걸 저기 다 제공해주고 뭐 저기 영상이나 이런 걸 제공해주고 그 수업 시간에는 와서 토론이나 문제를 던져주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교육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덧붙여서는 이제 융합교육인데 사실 우리는 저도 화공과 교수를 했었지만 화공만 배워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화공 플러스 컴퓨터 또는 화공 플러스 통계학 뭐 이런 화공 플러스 아니면 뭐 경영학을 하든지 이런 사실은 그런 융합이 그런 식의 융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중 전공 뭐 하나는 메이저 하나에 두 개의 마이너 그러니까 부전공 2개 한다지 그런 식으로 융합을 계속 그 학교가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정말 충실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좋은 회사들의 요구고 국민들의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